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며 화두를 띄운 하태경 의원. 여가부에도 이제 외부에서 공무원들 자꾸 뽑다 보니까 약간 탈레반 여성 우월주의자들, 좀 급진적인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게 남혐을 자꾸 부추겨요. 젠더 갈등을.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운영 형태나 아니면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신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윤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 참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여가부 폐지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여가부를 둘러싼 논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20년 동안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수차례 바뀌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역할과 기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의 표심을 둘러싼 경쟁에 불붙는 모양새.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가부 폐지론, 정치권의 핫이슈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그제부터 좀 논란이 됐는데 저희가 두 분께 여쭤보려고 오늘까지 좀 미뤄왔습니다. 참으셨군요. 예, 계속 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짧게 먼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먼저 짧게. 전 반대합니다. 반대. 저는 그 폐지나 확대 개편이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논의할 수 있다. 네. 예. 당 주장하고는 두 분이 약간 또 다른. 이게 그런 짧게 답변하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답변한 겁니다. 네.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폐지나 확대 개편.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대선 국면에서 항상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따로 부처로 떼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이제 1호 공약 비슷하게 굉장히 이제 앞순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놓은 것인데 그런 다양한 정부 부처 개편에 관련된 논의와 아이디어들 중에서 딱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먼저 이제 들고 나온 뭐 정치적인 의도는 뭐 이제 짐작컨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대남 표심 잡기라고 하는 언론의 평가도 있고 좀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저희가 추측 되기도 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 저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한 일이냐, 우리 사회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제가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을 봐도 일단은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뭐 가족은 뭐 당연히 뭐 논란이 없고 젠더와 관련된 성평등 뭐 또는 성폭력 예방이나 막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좀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구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뭐 분분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0에서 시작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의 내용이 가족, 청소년,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그 업무를 예전부터 그런 논의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이나 젠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부처에 사실 걸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괄 조정 업무가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통령이 예. 위원장이 되고 네. 뭐. 그 지금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부처가 시작된 지가 지금 올해로서 딱 만 20년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91개국에서 여성 정책만을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가족부에 해당하는 부 정도의 레벨이 한 137개국 되는데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후진국일수록 여성의 여건 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같은 곳이 역할을 하다가 점점 선진국에 되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가족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돼요. 예. 그리고 사회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그 외국에서 온 분들로 인한 우리 자녀를 낳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제, 또 성폭행 같은 피해자들의 관리 문제. 따라서 시대적으로 역할 부분들이 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전 이것을 그 젠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로 핵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드디어 선진국에 우리나라를 랭킹을 넣어줬는데 이제 우리는 여성과 가족과 청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조명해 봐야 되는가.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기능, 위상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이슈로 맞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가져가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100%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게 예컨대 여가부를 존치하면 친여성이고 폐지하면 반여성이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런 프레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현장에서 잘 굴러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로 보내는 안이 사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이따가 때 또 내려왔죠. 또 부처로 이명박 가고. 정부 네. 때 사실 인수위에서 검토됐던 안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폐기가 되고 부처로 남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의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보면은 지금도 유효한데 이런 건 거예요. 위원회가 뭐 좋아 보이는데 사실 위원회는 소관 법률이 없고 실질적인 조직이 행정적인 없고 역할을 할 예산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손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처 공무원들 불러서 잔소리 한번 하고 마는 거 말고는 실질적인 예. 기능이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경청을 하면 사실은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기능을 갖추든지 분산하든지 중요한 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로 예. 예, 정리를 해야 근데 되는 지금 이제 이슈인 것 논의를 같아요. 조금 좁히면 네. 두 분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네. 문제는 정책은 해야 되고 그런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나 부처 예. 형태로 했을 때에 예. 조금 더 소관 법률 조직 예산을 가지고 실효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가 어쨌든 조직이 사실 조직마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네. 부처가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네, 두 분 다. 위원회는 네, 뭐 네. 잔소리 네. 역할이니까요. 근데 저기 국민의힘은 당대표께서 이거는 정말 대선 공약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명패만 보면 네. 찬성이냐 반대냐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예. 기존에 하는 역할대로 이렇게 운영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에 저도 한 표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폐지를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예. 지금 행안위에 올라온 법안 소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여성이라는 말을 빼자. 가족부만 가자. 내지는 청년의 문제가 더 커졌다. 예. 여성, 청년, 가족부로 가자. 논쟁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이 과연 지금 뭐냐 국민을 위해서란 논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못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한쪽에서 하는 네, 거고요.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성가족부 지금까지 일 잘했고 이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예를 예. 들면은 그 명칭도 저는 사실 동의하는 게 지금은 여성이나 청소년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대상을 기준으로 어떤 부처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영문명도 그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 뭐 가족부라거나 이렇게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지금 젠더 문제가 하나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게 정책이 좀 고도화돼야 되는 게
예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등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도요 세대별로 다른 다르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세대, 교육의 혜택은 받았으나 막상 사회에 진출했더니 예. 모든 상사들, 모든 파트너들이 다 남성인 그 시대를 살아야 됐던 세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남녀공학을 나오고 같이 일할 때 경쟁 같이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남성한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대. 따라서 지금은 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로 맞아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꼭 양성평등일 필요도 없고 지금은 세대 간의 평등과 뭐 양성평등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맞습니다. 평등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 좀 이번 기회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제 생각과는 지금 두 분이 너무 다른 말씀. 저는 두 분이 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지금 물론 여성가족부가 가족, 청소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실 줄 알았는데 양성평등으로 하고 너무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세대별 여성만 그렇게 뭐, 할 건 없다. 혹시 이대남 표심 때문에 두 분 다 정치인이시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실제로 뭐 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당연히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중요한 문제고 성평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차제에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예산도 별로 없고 이렇게 힘도 없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더 개편하면서 우리 사회 좀 더 평등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좀 더 붙이고 그래서 힘을 좀 해지가 더- 아니라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일단 수술은 하는데 좀 더 잘 갖추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근데 그 결론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랑 여가부랑 사실 관련이 되게 많은 게 예. 양육과 가족 문제를 갖고 왔다가 돌려줬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점점 이게 사회에 대한 공정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이 시대에 20년 동안 역할이 동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년 만에 어떤 여성가족부가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명칭도 바뀔 수 있고 기능도 다양해질 수 있고 심지어 부처로 두지 말자. 그냥 이쪽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자. 설령 이런 결론이 나더라도 예. 중요한 건 폐지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일이 더 잘 될 거냐. 근데 지금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 원래 나왔던 얘기로는 앞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에 얘기한 그러니까 여러 기능들을 쪼개서 하고 위원회가 있으면 된다. 이건 이제 두 분 다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은 여성가족부가 자꾸 젠더 갈등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 자꾸 왜냐하면 여성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남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그렇게 한다.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잘못한 것도 좀 있는데요.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건 옳으냐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문제의식과는 좀 많이 달라서. 아니 근데 이게 당론이나 당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대선 후보들께서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볼 때 이 360도 위아래로 예.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특별히 이게 더 가중치를 둬서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낀 게 하태경 의원께서 보시는 축이 있어요. 예. 저 동의해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께서 보시는 것도 전 대표께서 보시는 것도 전 동의해요. 하지만 반대하고 있는 예.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라든가 원희룡 후보라든가 윤희숙 후보의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넌 생각이 홍준표 의원까지 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가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 젠더 갈등이냐는 사실 되게 지엽적이어서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보면 20년 만에 우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체성 예.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 국가적 기능에 대해서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젠더 이슈를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0대 저는 여성가족부가 예. 지금까지 최근에 특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비판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정치권의 일부 이런 목소리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하태경 의원이 하실 말씀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를 통틀어서 유승민, 하태경 이제 두 분만 요 여가부 폐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그 사실은 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의 어떤 좀 표심을 의식한 거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 많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19대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께서도 그 당시엔 후보셨죠.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양성평등 쪽으로 모양을 바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후보들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 논의가 좀 잘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여성가족부 차관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최근에 뭐 N번방 사건으로 뭐 비롯된 많은 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이제 우려들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거나 여기에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뭐 아동까지도 다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랄지 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 경찰청이나 뭐 다른 부처에서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문제의 피해자 보호의 좀 특수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젠더 감수성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뭐 명확한 자리 잡힌 인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김경선 차관님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사실 국민 여러분들 중에 여성부 장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정옥 장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것은 전에요. 좋지 않은 일들로 발언이 좀 문제가 있어요. 발언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그리고 반드시 부 레벨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예제들 있죠? 그거 꼭 부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상담소 같은 데서는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큰 아젠다들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단 두 분 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애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바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약간 지금의 어떤 젠더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고민해야 된다. 네, 변화가 이렇게 필요한 거는 보도록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여성이라는 이름이 궁극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하튼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맥을 좀 짚고 위상을 정립하고 기능을 재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